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사회를 맡은 이재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주민들과 단체장을 한자리에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고 밀도 있게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소통의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주 남구편입니다. 김병래 구청장이 이끌고 있는 광주 남구는 민선 7기와 8기 동안 젊고 밝은 긍정의 에너지로 뭉친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이 묻고 단체장이 직접 답을 하는 소통의 시간. 남구민이 묻고 김병래 구청장이 답하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남구민이 묻고 김병래 구청장이 답하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병래 구청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네,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네, 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다시 1년여 만에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네.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 말씀 전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많은 지역 주민들을 오셨는지 몰랐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뵙고 싶었던 분들 다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허심탄회하게 우리 남구 방향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질문 주시고 또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네, 주민들과 아주 친숙한 모습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한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저보다 더 남구를 더 많이 아시잖아요. 많이 가르쳐 주시고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진짜 형, 누님 또는 또 동생 이렇게 됐습니다. 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네. 1년 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벌써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실은 제가 1년 반 지내면서 진짜 민선 8기 안 됐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선 7기에 뼈대를 세우는 시기였거든요. 열심히 국가의 사업들을 많이 가져왔었는데 그게 마무리가 안 됐던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선 8기 1년 반도 달려오면서 그 차곡차곡 하나씩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지으면서 보니 진짜 꼭 필요한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실은 아직까지 다 마무리 못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반다비 체육관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민선 7기 초기에 가졌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 차질 없이 하나씩 꼬박꼬박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 1,200여 명의 우리 직원들과 여기 함께 계신 우리 마을을 대표하는 주민들과 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정말 해주실 얘기가 많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남구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굉장히 공을 들이는 사업이죠. 바로 네. 백운광장 일대 뉴딜 사업인데요. 어떻게 추진됐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백운광장 우리 옛날에는 굉장히 거기가 번화했던 공간이었거든요. 실은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특히 강주에서도 강주의 서남북권의 대표 관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에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백운광장이 백운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굉장히 쇠퇴했어요. 이 백운 고가도로가 백운광장을 남과 북으로 완전히 이렇게 나눠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한 CFS 터미널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녁에는 이제 좀 캄캄하고 죽은 도시로 변했었는데 제가 구청장이 되면서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운광장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백운 고가도로가 철거가 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시작됐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진행됐던 사업들은 스트리트 푸드존, 그다음에 백운광장 미디어월, 미디어 파사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은 저는 굉장히 좀 아쉽고 가슴이 좀 아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반쪽짜리 사업이 돼버렸거든요. 왜 그러냐 지하철 공사가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하철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아마 이 도시재생 사업도 끝났어야 됐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푸른 길과 푸른 길을 연결하는 푸른 길 브릿지가 놓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스트리트 푸드존도 활성화가 되고 실은 스트리트 푸드존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장사도 안 되고 상인들도 굉장히 좀 답답해라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 왕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른 길 브릿지가 놓여야만이 사람들이 진월동에서부터 이양림동에부터 백운동 쭉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리고 명소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네. 그래서 최근 들어 저는 지하철 공사가 그러면 늦어지더라도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 사업만큼은 빨리 진행해서 완성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속도를 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핵심 사업이 네. 말씀해주신 그 푸른길 브릿지 사업일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길 브릿지 사업 이거는 뭐냐면 지금 푸른길을 보시면 끊어져 있거든요. 네. 진월동에서 오다 보면 백운광장에 끊어지고 저기 양림동에서 오다 보면 또 백운광장에 끊어졌어요. 그리고 거의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이 푸른길 브릿지는 끊어진 길을 연결을 해주고요.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는 만나무 광장이 되는 겁니다. 브릿지가 말 그대로 다리를 통해서 그렇죠. 연결되는 네, 그런. 푸른 길을 연결을 시키고요. 네. 그 다리 위에서 아나바다 장터도 열리고 그다음에 그 다리 위에서 버스킹 공연도 하고 그런 공간이거든요. 또 이 다리는 지금 미디어월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지하철 공사가 한참이어서 시끄러워서 미디어월에 뭐가 나온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 다리 위에는 스피커가 한 30개 이상 놓입니다. 네. 다리 위에가 빅포인트입니다. 이 미디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미디어월에 보면 백운동 호랑이가 나오거든요. 백호, 네. 백운동 호랑이인데요. 시간을 몇 시간 나와서 알려줍니다. 1시가 되면 한 번 울고요. 2시가 되면 엉 두 번 울고 12시가 되면 몇 번 울겠습니까? 12번 우는. 네. 그러니까 백운동 호랑이도 나오고 남구청 뉴스도 나오고 또 다양한 또 미디어의 볼거리들이 나오는 공간인데요.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뷰포인트가 다리 위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더 중요한 거는 끊어진 푸른 길과 푸른 길만 연결한 게 아니라 남구청 2층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네. 나중에 지하철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남구청역이죠. 남구청역에서 지하철에 딱 내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번에 올라가서 남구청 2층으로 들어오고 양쪽 푸른 길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우리 남구민들에게, 강주 시민들에게 약속의 공간일 수 있고 또 미디어를 바라보면서 미디어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멋진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네, 말 그대로 남과 북을 이어주는 푸른 길을 이어주는 그런 공간. 이어주는 공간 그리고 또 남구의 미디어월을 바라볼 수 있는 소통의 공간. 네, 이렇게 그렇죠. 되겠. 미디어월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사연 이런 것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다고. 그게 이제 가족 사랑 회복 시간이거든요. 네. 이게 미디어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그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되면 호랑이가 한 5분 일어나서 어슬렁거리다가 시간을 알려주고요. 호랑이가 들어가고 나면 남구청 뉴스가 나옵니다. 남구청 뉴스에서 독감 예방 주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맞을 수 있고 이번에 세금은 매일가에 내야지 체납이 안 됩니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진월동, 효동동에는 무슨 행사가 있고 올산동에는 무슨 행사가 이런 것들 알려 남구청 뉴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품들이 나옵니다. 우리 미디어 작가들의 멋진 작품들이 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광고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하송 고인돌 축제, 순천 정원반 축제 각 우리 전라도 지역에 있는 그런 그 공익 광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나머지 시간을 그래도 그렇게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 주민들한테도 좀 돌려주자 하는 것이 가족사랑 해보고 시간인데요. 매 시간, 이렇게 매일 매 시간 이렇게 정해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 제가 뭐 결혼기념일이 10월 20일이거든요. 네. 제가 10월 20일 전에
아무 때나 우리 남구청에 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남구청 7층에 그 촬영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영상 편지를 띄우는 겁니다. 결혼 기념일 맞이해서 제 아내한테 영상 편지를 띄울 수 있고, 물론 또 제 아내가 저한테 띄울 수 있습니다. 저 모르게. 그다음에 또 뭐 군대 가는 아들한테, 또 군대 휴가 나온 아들이 부모님한테 신고 안 하고 자기 여자친구를 깜짝 소개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날 오후 2시에 백운광장 미디어를 보세요. 그러면 아빠한테 편지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보면 이 편지를 듣는 거거든요. 또 이제 8순이 되시고 9순이 되시고 이런 우리 부모님께 온 가족이 영상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들이 굉장히 다 밝습니다. 이 가족 사랑을 해보고 시간은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흐뭇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주민들께 이거는 남구의 주소를 줘야만 우선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원하는 영상 지금부터 계속 신청받고 있거든요. 와서 남구청에 신청하시고 7층에서 촬영하면 됩니다.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백운광장에서 남구청 예벽에서 미디어홀에서 방영이 됩니다. 연말 연시를 가족들과 보내는 마음들을 담아서 사연을 올리면 참 멋진 그림들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족들한테 그동안 소원했던 자기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 여기서 모르는 다른 가족들한테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래서 네. 가족들한테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 백운광장 사업이 다 완료되면 정말 참여와 소통의 광장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높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설계를 하면 인터랙티브라 해가지고요. 네. 백운광장 미디어홀 화면에 뭐 천사가 서 있어요. 근데 그 인터랙티브 존에 가면 이게 제가 푸른 길을 뚜벅뚜벅 브릿지를 걸어가면 그 순간 천사 옆에 어느 정도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또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네. 이런 공간도 만들어 연출이 되는 공간이고요. 굉장히 남구 주민한테 강주 시민한테 사랑받는 아마 전국적으로도 아마 명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브릿지일 것 같은데요. 그 브릿지와 함께 청장님께서도 또 상당히 공을 들이는 사업이 있죠. 바로 사직동의 시간 우체국. 예, 시간 우체국. 전국에 느린 우체국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네. 청장님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신 이 시간 우체국은 그런 우체국들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전국에 느린 우체국은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뭐 그거야 뭐 우체통만 있으면 되는 거고 1년 단위로 가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시간 우체국은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에도 이 편지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우체국입니다.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저희 이제 구청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변호사 자문도 저희가 거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사후에 이 편지가 제 아들을 예로 들면 제 아들한테 제 아들이 뭐 부록 40의 나이가 됐을 때 제 아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제 아들이 한갑이 됐을 때 이 편지를 쓴 그 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20년 후, 30년 후 그 우체함에 그 시간 우체에 가면 100년간의 우체국 간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우편함에 집어넣으면 이거는 쭉 보관이 됩니다. 보관이 돼 있다가 그 연도에 오픈을 해서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를 그걸 근거로 해서 이거는 사후에도 효력이 있다는 변호사 자문을 거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재적등본을 열람을 합니다. 이렇게 재적등본을 열람을 하면 직결 과정만큼은 본인이 돌아가시더라도 이사간 내용이 쭉 이렇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주소를 찾아서 편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하늘나라에 있더라도 갑자기 뭐 한갑이 된 아들한테 아빠가 쓴 편지가 한 뭐 40년이 되는 편지가 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되면 좀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 우편물 보관함이 또 따로 있습니다. 주장소가. 거기가 또 거기 가면 각종 기념품 판매를 할 건데요. 본인의 동의를 거치면 지금까지 본인한테 썼던 가족들의 편지를 일시에 또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우체국은 안에가 다 목재로 지어집니다. 목재로요? 굉장히 멋지게 지어지는데요. 포르투갈의 네일루 서점 혹시 네이버나 인터넷에서 포르투갈의 네일루 서점을 찾아보면 알 겁니다. 안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목재로 지어지는데 포르투갈은 해리포터의 모델이 됐다는 해리포터에서 영감을 얻었던 곳이에요. 지금도 그 네일루 서점을 가려고 오픈하기 전부터 쭉 길게 줄을 늘어서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안에가 다 목재로 되는 거고요. 그
유리창은 외부 유리창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해가지고 빛이 이제 통해서 들어오면 굉장히 멋진 빛이 들어옵니다. 또 그 목재 곳곳에 스피커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또 음악에 굉장히 압도됩니다. 그래서 음악에 압도되고 빛이 압도되고 나무 향이 압도되고 그런 공간으로 연출이 되는 거고요. 네. 또 거기는 역사를 바꾼 오래된 그 편지들 이것들을 저희가 또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모시고 와서 거기에 또 전시도 할 예정입니다. 시간 우체국이 지어지면 상당히 또 다른 명물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고 지금 내년 여름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우체국 지하에는 2개의 살롱이 운영이 되거든요. 만나무 공간입니다. 만나무 소위 말해서 공간. 네. 7080 살롱, 한쪽은 BTS 살롱. 여기에 또 다 DJ 박스가 있습니다. DJ 박스가 있어서 아까 말한 결혼기념일 날 제가 2시에 제안이랑 갈 테니 이런 거 선곡해 주시고요. 이 편지를 좀 읽어주십시오 하면 거기서 또 지가 읽어주는 거고요. 또 요새는 카카오페이로 해가지고 먼저 성금을 보내서 케이크도 주문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줄 겁니다. 네. 또 한쪽은 통기타 살롱인데 한쪽은 이제 그 젊은 BTS 살롱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예정이고 또 그 건너편에는 시간 사진관이 있습니다. 밖에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데 안에는 첨단으로 찍는 거고요. 아까 그 편지를 쓸 때 편지만 쓴 게 아니라 동영상도 남길 수 있습니다. 동영상 파일 아니면 흑백 사진 함께해서 이 편지와 쭉 해서 진공 포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永구 보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0년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그 영상과 편지는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마 시간우체국입니다. 네, 상당히 문화예술적인 그런 취향이 감각이 탁월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체육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죠. 네. 광주 남구에 그동안 생활체육시설이 좀 부족했었는데 네. 청장님께서 체육시설도 많이 확충했다고 하시던데요. 어떤가요? 열심히 했었습니다. 실은 남구청이 서구에서 이렇게 분청을 해갖고 나왔잖아요. 근데 실은 서구만 해도 운동장이 굉장히 많아요. 상무고 이제 남구는 종합운동장이 하나 없었거든요. 근데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진짜 우리 직원들 그다음에 구의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종합운동장을 하나 처음으로 27년 만에 만들어졌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지금은 주민들이 좋아하고요. 네. 또 그 옆에 지금 하나 안타까운 게 국민체육진흥센터라고 이걸 빨리 지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옆에 공사가 늦어지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이 국민체육진흥센터가 지어지면 이 종합운동장을 활용하신 분들이 거기서 또 이제 샤워도 하고 쓸 수 있는 공간이고요. 또 우리 남구체육 생활체육 하신 분들이 거기서 회의도 하고 본인들 모임도 하고 분과 모임,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집니다. 종합운동장이 그 진월동에 있는 그 네, 그렇죠. 체육시설이죠. 네, 네. 거기 테니스 코트도 상당히 테니스 코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스포츠타운이 돼가는 겁니다. 네. 다목적 체육관, 진월 복합운동장,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국민체육진흥센터 옆으로 보면 이제 테니스 코트장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멋진 스포츠타운이 조성이 되는 건데 아마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시군요. 광주 MBC 소통 프로젝트 남구민이 묻고 김병래 청장이 답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남구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요. 객석으로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 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월동에서 온 한숙향입니다. 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청장님께서는 제가 자주 뵀거든요. 네. 그 민원이 들어온 자리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만약에 진짜 민원인하고 같이 부딪히면 좀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 왜 그러고 가신지 나오신지 그걸 평소에 궁금했습니다. 네, 현장에 가보지 않고 구청장실에도 보면 아무리 상상해도 현장에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주민들이 훨씬 더 현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미 민원 넣었을 때는 본인들이 대안도 가지고 계세요. 대안을 또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은 또 그게 안 풀린다 했을 때는 또 현장을 보고 또 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진짜 안 풀리더라도 현장에서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근데 대신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설명해 주면 아무리 화가 나 있는 민원인들도 구청장
직접 나와서 하면 또 마음을 또 풀어주더라고요. 풀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또 그것이 안 되면 다음 대안도 찾을 수 있는 그분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어서 제가 실은 강주시청에 근무했을 때도 직소민원 실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 민원 현장만 전문적으로 다녔었는데요. 책상에 앉아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 지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발로 뛰는 그리고 민원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펼치겠다. 이런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장님. 저는 월산동에서 청장님을 뵙고자 이렇게 찾아온 김길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우리 그 남구 구정을 보면은 가장 그 감명 받는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 천세 축하금 등 효에 대한 그 장려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효 장려 사업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된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가 모든 행정의 기본도 저는 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을 효는 만행의 기본이고요.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우리가 복지사회, 선진사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원래는 저희 구정 슬로건이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남구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으뜸효 남구로 바꿨거든요.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는데요. 효도 수당이라 해가지고 우리 남구에서 5년 동안 거주하시다가 80세가 되셨는데 3대가 모여 살아요. 아들, 딸 또는 이제 손주들하고 함께 살면 효도 수당을 해가지고 반기에 이제 10만 원씩 드리는 효도 수당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100세까지 사시면 또 이제 장수하셨다고 장수수당 100만 원을 주민등록 생일날 이렇게 지급해 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또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충분히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생긴 것이 이제 천세수당 110살이 되시면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구의하고 논의해서 110살이 되면 이거는 진짜 축하할 일이고 남구 주민 모두가 축하할 일이다 해가지고 했는데요. 올해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나오셨습니다. 저기 봉선동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어머님이 호적이 좀 잘못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110세가 안 되셨는데 이렇게 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그 어렸을 때 몸이 좀 약하셔가지고 호적이 안 올리다가 남동생이 태어났는데 함께 올리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래 나이가 113살인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시다 이런 거 했는데요. 하여간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사는 동네 그게 우리 남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해서 으뜸효 노래자랑이라고 있거든요. 다음 달에는 이제 여기서 1등 나신 분들 함께 가지고 왕중왕전도 다음 달 13일일 겁니다. 12월 13일 날 그 남구 문화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생방송으로도 유튜브 생중계하면서 있습니다. 꼭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의 남구 으뜸효 청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효에 대한 정책 질문을 받아봤고요. 질문 한 분 더 받아보겠습니다. 어디 질문해 주실 분 어디 계신가요? 네, 뒤에 계십니다. 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진월동에 사는 예비 아빠 최혁 중입니다. 지근거리에서 자주 뵙다 보니 구정을 운영하시면서 청장님의 일정이 너무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였습니다. 평소에 운동이나 또는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평소에 건강 관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는 새벽 기도도 가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관내 등산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당산도 있고 제석산도 있고 그다음에 동아요고 뒷산도 있고 우리 분적산도 있는데 평소에 산에도 한 번씩 이렇게 등산로를 직접 가봅니다. 그래서 저번 때 코로나 때 이 등산로를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좀 죄송한 게 맨발 걷기가 유행해서 각 등산로에 맨발 걷기를 좀 많이 만들어라 하는데 지금 겨울이 와서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도 많이 만들 건데 이 등산로도 자주 가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제가 제 아내랑 함께해서
댄스를 좀 배우고 다닙니다. 셔플 댄스인데요. 이거를 저번 때 이제 우리 동민 한마음잔치 때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노래만 하지 말고 춤도 좀 춰봐. 근데 제 몸매가 이제 춤추는 몸매는 아니지만요. 하여간 그 셔플 댄스를 좀 배워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하니까 어르신들 엄청 신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댄스 좀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아침 일찍 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동네 목욕탕을 돌아다니면서 좀 다닙니다. 동네 목욕탕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제가 거의 매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안 오면 걱정하셔요. 그래갖고 무슨 일 있냐고 어르신들 전화도 오고 그래서 목욕탕에서 또 이제 목욕을 하면서 또 하루 일과도 아침 해야 할 일도 정리하고 그렇게 나가서 건강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움직이면 건강에는 굉장히 아직까지 자신이 있습니다. 네. 건강관리, 건강에 대한 비법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아침 그런 일찍 것. 일어나서 열심히 움직이는 겁니다. 네. 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질문과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현안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 분야에 특히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장애인 복지 정말 네. 신경 쓰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장애인 전용 체육관인 반다빈 체육관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어떤 네, 네. 곳입니까? 반다비 체육관 그 장애인 체육관이거든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패럴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장애인 동계올림픽 이게 끝나고 나서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그 체육관 하나씩 지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엄청 빨리 신청을 하고 선정도 거의 가장 먼저 된 거나 마찬가지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늦어졌던 게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한 150억에서 1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게 그 난구가 땅값이 비싸요. 그 돈으로 땅을 사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매일 주말이면 이렇게 저희 이제 직원분들과 함께 난구 곳곳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된 곳이 월산공원이거든요. 월산공원 대부분 땅이 우리 구유지고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월산공원 그 부지가 그렇죠. 말이죠. 오롯이 이거는 이제 건물 올리고 시설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돼서 네. 땅값을 아꼈다는 거. 두 번째는 그 월산공원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좀 지대가 좀 높습니다. 네. 이거는 수영장이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지상 1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을 하면서 비가 무등산 쪽이 전체로 통유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을 하면서 1년 6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등산을 조망하며 할 수 있는 그런 럭셔리한 공간입니다. 물론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풀인데요. 그렇게 멋지게 된 거고요. 거기에는 또 뭐 카페도 있고요. 체력 단련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월산공원이 일단 시유지, 구유지니까 주차장을 넓게 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애인 체육관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차장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100면 이상의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에 글램핑장도 만들 거거든요. 글램핑장까지 만들 수 예, 있는 공간이 글램핑장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체육관은 올 연말에 준공을 하지만 글램핑장은 내년 여름까지 준공이 될 겁니다. 그 글램핑장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 뭐 캠핑 한번 가려면 저기 지리산까지 가고 멀리 가야 되잖아요. 도심 곳곳에서 가장 도심 가운데서 글램핑 할 수 있고 몸이 좀 아프고 편찮더라도 거기 가서 이렇게 글램핑 하다가 가장 몸이 안 좋아지면 바로 또 병원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공간도 만들어지고 또 더불어서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좋아지고요. 또 이 월산공원을 한 바퀴 삥 돌아서 이렇게 무장애, 소위 말해 전동일체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데크길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좀 더디 가더라도 좀 늦게 갔더라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진 그런 반다비 체육관이 지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명소가 남구에 탄생할 것. 네, 그렇습니다. 네. 이처럼 남구 곳곳에는 다양한 생활 문화 시설들이 문을 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 생활 SOC 복합 사업인 것들이 많아요. 예. 정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되는 것도 많은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 그게 뭐냐면 SOC 사업 아지 않습니까? 국가 기관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도로 냈고 그다음에 항만 냈고 철도 놓고 이런 걸 SOC 사업이라 하는데 이걸 생활형으로 돌려주자는 거였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본격적으로 실행을 했어요. 뭐냐면 가장 주민들한테 필요한 거는 주거지 주차장이고 가장 필요한 건 도서관이고 근데 이
지자체가 226개나 되는데 지자체마다 도서관 지어주세요, 주차장 지어주세요, 뭐 생활문화센터 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걸 심사도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묶거나 그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도서관들을 묶어서 오면 심사에서 이거를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 남구는 그래도 우리 강주에서 가장 많은 9개 복합화 사업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단위 사업은 20개 정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이야기하라면 지금 유황근린공원에 우리 구청사보다 더 멋진 우리 그 주민센터 들어섰거든요. 봉선 이동 주민센터인데 옛날에는 거기가 지금 봉선 이동 주민센터가 저 골목에 있어가지고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네. 봉선 이동 주민들이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유황근린공원 저 뒤에 텃밭으로 쓰고 있는 공간을 그거를 공원부지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 부지에다가 그걸 지었습니다.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으로 지은 겁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도서관이 있는데요. 이 도서관은 저녁 10시까지 엽니다. 그러면 그 근처 학원이 굉장히 많은데 학원생들이 갈 데가 없었는데 그 도서관으로 오는 거고요. 또 거기에 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또 동주민센터까지 가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 또 거기가 밝아지니까 공원 자체가 밝아집니다. 청소년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거고 이게 울산 사동에도 지어진 거고요. 또 그동안에 효천지구가 효천 2지구죠. 엄청나게 아파트는 들어왔는데 문화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엊그저께 몇 달 전에 거기에 효천문화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만들어졌습니다.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지어졌고요. 울산 사동도 그동안에 굉장히 수건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이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으로 진행한 거거든요. 주차장,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민센터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 안공을 못하고 있는 게 건강가족 지원센터. 이게 지금 노대동에 지어지고 있는데 올 말이면 또 안성이 될 겁니다. 또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그 효덕동 행정복합센터도 지금 이제 설계 들어가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남구 아까 말씀드린 남구 국민체육센터도 우리 구비로 한 게 아니라 이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국비 12 지원받아서 함께 짓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남구에서 정부 공모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건 정책의 맥을 짚어가는 청장님의 눈이 또 해안이 또 작동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보다는 유능한 저희 직원들이 계셨고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마을 주민들께서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가지고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분적산에 이렇게 편백숲이 조성이 돼 있어요. 멋지게. 이것도 저희 직원이 산림청 계속 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10억 중에 우리 구청에서 5억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산림청에서 9억, 시에서 5천만 원, 저희 5천만 원 이걸 구청에서 따온 거고요. 또 노인건강타운에 그 안에 보면 지금 굉장히 실내 숲 정원이라고 굉장히 잘 꾸며져 있어. 이것도 10억 들어간 사업인데 이것도 저희 남구청 공무원이 열심히 또 공모사업 응해가지고 돼서 남구에서 5천만 원 드리고 그다음에 국비를 가져와서 진행된 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이 저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셨고 또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게 가능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원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도 네.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민원인 응대와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성과도 내고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아니라 제 직원들 자랑하겠습니다. 네. 제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진짜로 지난해 행안부 주관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에서 1등 났습니다. 아유. 네, 전체 1위를 차지해가지고. 전체 1등 났어요? 네, 네. 아유. 그래가지고 하여간 큰 상을 받고 왔는데요. 이게 중간에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저희가 구청에 장이 막 되고 나서 민선 7기에 와 보니까 이제 민원실이 별관동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구청에 와서 민원실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구청의 주인은 우리 구민이지 않습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민원실을 옮겨야겠구나. 그래서 민원실을 이제 구청 1층으로 옮겼습니다. 옮겨놓고 또 민원실 한쪽에 보면 풋카페가 있습니다. 이 네. 풋카페는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 그다음에 여기에 많은 분들께서 책을 기증을 해주셨거든요. 남구 주민들께서 그 기증한 책을 바탕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 풋카페에서 저녁 10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엔 또 회의실도 한 3 공간이 있어요. 구청에 오신 분들이 우리 공직자들을 만나려고 막 7층, 8층 올라가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거기에서 전화를 해서 1층에 있으니 내려오세요. 그러면 구청에 이제 공무원들이 내려가서 거기 회의도 하고 민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민원 대기 현황 알림 시스템, 그다음에 AI 방역 로봇 이런 것들이 해놓은 결과인데요. 이거 하나하나가 직원들이 또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함께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더 자랑해야 돼요. 네. 또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주관의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전국에 있는 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306개 기관을 평가했는데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는 건 또 굉장히 또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직원들께 한번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청장은 안 똑똑하는데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아주 상당히 훌륭한 직원들하고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이제 파크골프가 대세잖아요. 네. 우리 파크골프를 하시는 우리 진짜 여기 자리에서 우리 안항호 회장님이랑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36홀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2월달 정도에 그래도 강주 누나면 가장 멋진 홀을 36홀에 파크골프장이 다시 재개장될 거니까 힘들더라도 좀만 참아주시라는 말씀을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좀 힘들더라도 좀만 참아주세요. 금방 멋진 파크골프장 다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품에 안겨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광주 MBC 소통 프로젝트 남구민이 묻고 김병래 청장이 답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다시 마이크를 객석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 어디에 계신가요? 네, 뒤에. 네, 청장님. 저는 양림동 주민 임현숙입니다. 네. 예,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건이 됐든 아니면 돈이 됐든 청장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보물 1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언제 출마했을 때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제가 수첩이라 했거든요. 그 수첩에 제가 이제 시청에서 근무할 때,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국회에서 근무할 때 꼭 제가 구청장이 되면 뭘 해야겠다, 남구청이 되면 청장이 뭘 해야겠다 쭉 써놓았던 것들을 일단 수첩을 보물 1호라 했는데요. 저는 누가 요새 물어보면 이제 물론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사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신일 시키는 사람, 신뢰 있는 사람. 제가 진짜 보물 1호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중에서도 몇 분 계시는데 내가 또 누구라고 함자를 말씀하면 좀 그렇고 제 진짜 가장 큰 보물은 사람입니다. 저와 평생을 지금까지 함께 했지만 또 함께 가야 할 이 사람들이 저한테는 가장 큰 보물들이고요. 진짜 이 자리에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부르고 싶네요. 참겠습니다. 네, 사람이 보물이다. 참 인상적인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뒤에 앉아 계시는 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월 일동에서 온 김용백입니다. 네. 청장님, 요즘 경기가 하도 안 좋아서 의식주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들 많이 합니다. 네. 그래 우리 남구만의 그 취약 위계층에 주택이 보급을 해줄 수 있는 특별한 남구의 정책이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입니다. 실은 제가 이번에 남선연탄이 닿는다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실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연탄한당이 중요한데 또 남선연탄에서 크게 또 마음을 먹고 지금 다시 공장 가동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그 집이 있다는 거,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는 아마 전인 청장님께서 굉장히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이디어를 냈던 건데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희망주택 사업인데 2013년도에 그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2023년 10년 됐네요. 지금 200호까지 이렇게 됐거든요. 뭐냐면 독거노인 어르신이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소년소녀 가정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사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기부를 남구에다 기부를 해주신 분들이 성금을 모금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집을 이렇게 창문도 교체해주고 이렇게 대벽도 해주고 보일러도 바꿔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7979 센터
7979 봉사단이 직고쳐 주는 것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607-7979가 뭐냐면 우리 남구청 7979 센터의 대표 국번입니다. 이리 전화를 하시면 여기에 적은 뭐 종구를 간다든가, 그 다음에 뭐 방충망 교체한다든가, 그 다음에 수도꼭지 이렇게 좀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보일러 고쳐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잊지 마시고 방송 보신 분들은 607-7979 전화하시면 7979 봉사대가 각 동마다 있습니다. 이 봉사대에서 직접 나가서, 이 봉사대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하신 거거든요. 마을에서 전업사 하신 분들, 지업사 하신 분들, 자그마한 건설회사 하신 분들이 자기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렇게 지켜주게 해주는 거거든요. 신고 전화해서 해주시면, 또 직접 전화를 못 하신 분은 주위에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그런 것도 고쳐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질문 한 분 더 받아보겠습니다. 어디에 계신가요? 네, 뒤에 계십니다. 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월산 사동에서 온 김수일입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과 신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김병래 청장님을 가장 존경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 김병래 청장님께서 항상 공약 이행을 잘 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우리 공약 사업이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제가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공약 이행 평가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 5년 연속 그래도 우리 SA 등급,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마 강주에서는 유일할 겁니다. 5년 연속 받은 거는. 이거는 또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해주셨고요. 또 의회에도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마을의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저는 약속은, 특히 공약은 자기가 선거에 나오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7기 때 했던 공약들은 대부분 다 지켜졌습니다. 민선 8기 때도 지금 현재 이제 제가 공약을 64개를 걸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1년 반 지났지만 23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약 이행률은 평균 66.4%입니다. 하여간 제가 민선 8기 안에 제 공약 반드시 실천해서 이루어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노력해서 6년 연속, 7년 연속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공약 실천 잘 해주시고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주 MBC 소통 프로젝트 남구민이 묻고 김병래 청장이 답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선 7기, 8기 동안에 다양한 시도 해오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특별히 좀 인상적인 게 네. 청사 집무실을 1층으로 옮기셨어요. 네. 지난해였죠. 네. 어떤 계기로 1층으로 옮기셨게 됐습니까? 실은 제 이제 그 민선 8기 대표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구청장실이 7층에 있다 보니까 그 많이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7층까지 올라오기가 좀 민망하다시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내가 좀 밑으로 내려라 나한테 그러시는데, 그러니 차라리 아예 그냥 내려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는데요. 실은 또 이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우리 남구청사가 제가 민선 7기 5년 전에 구청장 되고 났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텅텅 좀 비고 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남구청사가 99% 거의 100% 꽉 찼습니다. 빈 공간이 없습니다. 임대가 다 됐다는 예, 거죠. 그것도 대부분 국가기관으로 됐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가 들어와 있고요. 꽉 차 있고요. 3층에는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회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그 국토교통부의 국토안전원 호남본부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꽉 차 있고요. 4층에는 또 국가시험원도 들어와 있고요. 네. 지하에는 또 모자보건센터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좋은 게 뭐냐면 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는 국가기관이라 세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는 주는데, 단 더 길게 한 번 들어가면 이사 비용이 꽤 들어가니까 오랫동안 있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뭐 5년, 10년 이런 것들 계약이 있어서 구청에 지금 구청사 꽉 차 있는데, 마지막 남은 1층이 깜딱 잘못하면 구청장실을 늦게 내려가면 또 다른 데 임대 돼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민원실 옆에 구청장실이 있어야지 민원 보러 오신 분들이 구청장실 마음대로 찾아오는 거고, 제가 있으면 저를 만나고 가지만 또 제가 없으면 저희 비서실장이나 저희 비서분들을 만나고 가면, 일단 구청장실에 좀 이야기해 놓은
놓으면 좀 한은 일단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저희가 내용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드리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알려드리면 그나마 또 이분들이 또 구청 업무에 협조하고 이렇게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지금 만들어 놓고 보니 1층으로 내려놓고 보니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시면 그나마 막혔던 행정이 좀 뚫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역에 많은 사람이 유입되고 정주하기 위해서는 양진의 일자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남구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남구의 일자리 지금 실은 제가 우리 구청이 좀 활기찬 경제도시도 슬로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 되고 나서 열심히 노력했던 게 이제 우리 남구에 산업단지가 2군데가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그냥 송암산단밖에 없었거든요. 네. 너무 그랬는데 이제는 강주 경제 한 축이 될 겁니다. 뭐냐면 저기 대촌에 지금 이미 이제 조성이 완료돼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지방산단, 그다음에 국가산단 두 개가 이제 국가산단, 지방산단 이미 조성이 완료돼 있고요. 거기에 보면 한국전기연구원, 인센, 하여간 이렇게 연료전지 분야 기업 등이 이렇게 대거 들어와 있고 줄지어 지금 입점할 예정이고요. 또 이게 이제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네. 지방산업단지 에너지밸리는요. 올 12월 달에 조성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이미 32개 기업이 분양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여기도 서로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강주 남구가 진짜 명실상부하니 강주 경제 한 축을 끌어갈 것이고요. 또 이렇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또 남구에서 이렇게 거주를 하니까 남구에 또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구청이 좀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순환 구조라고 남구가 진짜 경제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대촌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청장님 공부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특히 통일 문제 네. 정말 연구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요즘 제가 그 박사과정 또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그 통일 열차 네. 추진하고 계신다던데 어떤 사업인가요? 네, 통일열차 작년에도 2차례 했었고요. 올해 4차례 이렇게 했는데요. 뭐냐면 우리 통일 효도 열차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는 효도 열차였듯이 첫 번째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포함해서 일가족이 함께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올해 4차례 갔는데 전부 다 매진됐거든요. 젊은 부부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손주와 함께 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효도 열차로 명명을 하자 그랬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효천역에서 도라선역까지 가는 겁니다. 그 첫 글자를 딴 겁니다. 강주 해천역에서 우리 대한민국 가장 최북단인 도라선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 도라선역의 첫 글자 도를 따서 효도 열차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다녀오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바로 북한 땅이 이렇게 보면 바로 앞에 손에 잡힐 듯 하거든요. 평생 이렇게 못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셨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이제 그것만 아니라 열차 타고 가는 동안에 그 안에서 노래도 하고 공연도 하고 마술 공연도 보여드리고 또 북한 실상에 대해서도 또 들을 수 있는 강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요. 또 본인들이 또 계란하고 사이다에다 계란도 삶아 오시고 드시면서 가셔서 오랜만에 기차여행 멋지게 하고 왔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내년에는 반드시 또 가고 싶다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못 가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이거는 추첨 통해서 선정하시는 건가요? 네, 바로 당일날 당일 몇 시간 안 돼서 바로 다 추첨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군요. 백운광장 뉴딜 사업부터 통일열차, 통일효도열차까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과 함께 지역민들에게 끝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남구 주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하여간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제대로 표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민선 7기에는 마부이치무 자세로 그러니까 도끼자루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자세로 우리 남구 주민들을 섬기고 뛰겠다 했는데요. 민선 8기에는 여기에 하나를 더했습니다.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댄다.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주민을 위해서 남구 주민을 위한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는 그런 구청장, 우리 남구의 공직자들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또 내일 또 남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 MBC 소통 프로젝트 남구민이 묻고 김병래 구청장이 답하다 함께했습니다. 항상 젊고 밝은 긍정의 에너지로 남구만의 매력을 살리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정책을 펼치는 모습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백운광장 뉴딜 정책과 간다비 체육관 등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설명을 주실 때는 지역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려고 하는 진정성도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주민을 위하는 살기 좋은 남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광주 남구편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